시장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0종목 이상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빨리 누구보다도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박약사입니다. 우리 대방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 7월달로 접어들고 있네요. 하반기에는 우리 대방들 정말 한번 큰 수익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상반기에는 말입니다. 몇 가지 그 스타 종목이 나왔는데요. 실리콘2 화장품, 제약바이오에서 알테오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식품 K푸드로 삼양식품 등 몇 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도 크고 작은 종목들이 좀 나왔는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언제나 대박 종목이 휩쓸고 갑니다. 그렇다면 그 하반기에는 이러한 스타 종목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상반기보다 더 곱게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는 스타 종목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스타 종목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허리띠 발끈을 조여매고 정말로 좋은 종목을 발굴을 위해서 심찬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우리 대방들에게 드립니다. 정말 그 부단한 연구를 해야죠. 그래야 이 급등주를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로 큰 그림은 우리 그 대방님들이 어느 정도 많이 맞아들할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때 전체적인 대한민국 시황, 앞으로의 그 일주일 정도의 어떤 시황이라든가 주도 섹터,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아마도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맞아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하고 우리 대방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제가 주말에 보내드리는 이 영상을 꼭 보시고 현재 우리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 그것만 파악을 잘 하더라도 반전은 성공 투자를 하고 들어간다고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할 때는 저희 그 유튜브 영상을 꼭 보시고 아마도 주말 유튜브 영상이 더욱더 빛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방들에게 거듭 말씀드리고 저 또한 예리한 그 어떤 분석으로 정말로 일주일 동안 흐름과 다음에 돈이 몰리는 섹터를 유심히 봐가지고 그 섹터를 제가 여지껏 우리 대방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다음 주에 돈이 몰리는 섹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그 추천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말씀드릴 때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그 대방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가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수 영향력이 있죠.
뭐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뭐 거의 뭐 절대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대한민국 증시의 흐름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나마 훈풍을 타고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낼 일을 펼치고 반도체 테마가 정말로 신고가 행진을 이렇게 벌였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21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를 넘는 상반기 동안에 그러한 휘날려도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들마다 여러 가지 매매 방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의 흐름이 우리나라 흐름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제인가요? 전에 그 TV 토론 이야기를 했죠.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말하자면 15% 이상 여론을 형성한 이상 그 후보들만을 말하자면 이 TV 토론 앞에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선거와는 달리 참 대단한 선거죠.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에 따라서 대통령이 탄생되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TV 토론의 그 주된 내용을 뭐 여러분들이 뭐 확실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TV 토론에서 나온 그 주된 얘기가 결론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는 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한 60% 이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승기를 좀 잡았지 않느냐. 이런 뉴스가 줄을 이뤘어요. 그러고 그 전에도 물론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앞섰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 변화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변화가 확실히 다릅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는 민주당에서 바이든 후보의 정책은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더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에서 정권 트럼프 후보가 잡으면 바이든 후보의 그 정책은 전면 어떻게 수정되는 그러한 말하자면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면은 큰 줄거리에서는 이런 얘기가 주로 있었죠.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런 정책이 말하자면 뒤로 하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는 방산이라든가 바이오시밀러, 제약바이오, 금융 그 다음에 반도체는 말하자면 중국을 견제하는 그 중국 견제의 정책이 1순위로 말하자면 트럼프 후보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희비가 엇갈리는 반도체의 섹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선 섹터는 나름대로는 말하자면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전기 전선 섹터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뭐 일들이 있겠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은 많이 하는 거죠. 전력 설비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AI 수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론적으로서는 전기 전선 섹터의 전 세계적인 흐름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가닥을 잡고 추후에도 좋은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세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오늘 그 정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부각될 때마다 그런 섹터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물론 미국의 영향권에 있겠지만은
내년 4월부터 실시되는 공매도의 전산화, 그것이 빨리 돼야 되겠고요. 정부에서 실시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금투세의 폐지, 그 다음에 저 PBR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 등 변화되는 그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저는 하반기에도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흐름과 더불어 결론적으로는 한 3,000포인트를 가지 않겠느냐. 연말까지는 그런 한번 뉘앙스를 품어보는데요. 가는데 곡절이 있겠죠. 그리고 7월 달부터는 또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하고 해마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7월 달이 됐는데요. 7월 달에는 사뭇 그렇게 과거에 보면은 강세장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세장으로의 반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7월 달도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꼭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증시 흐름은, 돈의 흐름은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돈이 반도체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섹터가 신고가를 뚫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신고가도 나오고 굉장한 상승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이 국내에서 정말로 천정부지로 올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서는 반도체 섹터가 주도주가 되겠고, 거기에 화장품, K푸드, 전기 전선 섹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산이 하나의 7월 달부터 주된 하나의 섹터가 되겠습니다. 방산, 화장품, K푸드, 전기 전선 섹터, 그리고 여기에 대왕고래, 방산, 전기 전선 섹터, K푸드, 그 다음에 화장품 뷰티,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압축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서는 그 상황 하에서의 그 섹터 내에서의 종목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잘 봐야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국내 증시에 2,50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서 2차전지 종목들은 거의 다가 역배열 상태예요. 물론 정배열 상태로 올라가서 계속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역배열 상태가 허다해요. 그 다음에 로봇, 게임, 이런 항공, 그 다음에 숙박, 여행,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가 역배열입니다. 근데 정배열 상태로 지금 있는 섹터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가 또 이게 정배열이죠. 그 다음에 화장품, K푸드, 여기에 전기 전선 섹터, 그리고 대왕거래,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말하자면 정배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산, 그래서 우리 대방들은 제가 여지껏 항상 앞으로도 얘기하고, 주식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역배열에 있는 종목보다는 우리가 수월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정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서 말하자면 수익을 불려야 여러분들의 계좌도 빵빵히 불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 상태는 1년에 몇 번만 매매하세요. 확실하게 기회가 있는 거. 그 이외에는 역배열 상태로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정배열 상태로 가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주시라. 다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되는 초입 구간이면은 가장 좋다. 뭐라고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되는 초입 구간에는 돈질을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로 제가 꼭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몇 가지 트릭을 쓰곤 하지요. 이 세력들이 몇 가지 트릭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삼양식품이라는 종목도 결국은 여기에서는 정배열이 역배열이죠. 역배열. 그러면 6개월이 흐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섰을 때 비로소 정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식품주는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어요. 60일선이나 120일선이나 이렇게 닿으면 또 정배열로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실리콘2라든가 화장품 섹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배열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 종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 종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배열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역배열에서 엄청난 돈을 세력들이 부어가지고 정배열로 만드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돈들을 들어갔기 때문에 단연코 정배열에서는 역배열로 이렇게 전환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정배열만 된 종목들만을 여러분들 차트에 관심 종목에 넣고 역배열에서 별 볼 일 없는 종목들은 과감히 관심 종목에서 없애버리는 하반기 투자가 하반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대방들이 되기를 제3, 제4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죽어도 거기서 죽으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종목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실리콘2는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21선을 떨어지고 21선이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60일선과 21선 사이에서 우리가 다시 공략하는 그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알테오젠 많이 올랐죠. 지금 이런 종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한번 꺾어져 가지고 다시 모양새를 만드는 것을 좀 봐야 되겠어요. 아마 7월달부터는 새로운 스타 종목을 발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고요. 많이 이제 오른 종목보다는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실리콘2, 삼양식품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새로운 스타 종목 발굴을 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떤가. 근데요,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제가 한번 꼭 눈여겨보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느덧 지금 거의 더블로 왔네요. 그런데 저는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꼭 눈여겨볼 종목의 펩트론을 한번 꼭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정배열이죠. 그래서 이것도 요게 또 21선이 떨어진다거나 21선 부근에서 여기 보면은 요 49,000원 5만원 초반대 여기서는 반드시 한번 급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서 매수를 해놓으면 손해를 안 봐요. 이득을 받다가 충분하게 매도 타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동양철관이 지금 대왕거래 테마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자리가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HLB는 정말로 속을 썩이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보다는 한번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매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위험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CNC 지금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종목이 있어요. 화장품에서. 근데 화장품에서 우리가 실리콘2를 봤는데요. 이 CNC 인터내셔널이 조금 뭐랄까 하반기에는 요게 주도 섹터가 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주도주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주도주의 변화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명명을 해봅니다. 이 CNC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펩트론 뭐 이런 종목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조 대림이라는 것은 식품주에서 그러는 거고요. 즉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가 되고 대량 거래가 한번 400만 주가 터친 다음에 사조 대림이 200만 주밖에 안 돼요. 유통 수익수가.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 다 이렇게 거래됐잖아요. 안 빠져 옆으로. 요걸 한번 올리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사조 대림도 이런 데서 한번 매수를 해놓고 이런 것이 플랫폼 차트예요. 이건 아주 뭐 99%에 99%, 95%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강력한 이 대량 거래 이 기준봉이 서고 확실한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수급을 좀 봐야 돼요. 수급. 받쳐주는 수급이 있나? 받쳐주는 수급이 없으면 절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양은 자리는 좋아요. 자리는. 근데 수급이 사조 대림 마냥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 요것은 나름대로 수급이 그렇게 괜찮아요. 말하자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장대양봉,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고가 종목이라든가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유심히 봐가지고 그때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준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빨리 나고 많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30분 단가 거래가 월요일날 끝나고 금요일날 끝났고 이제 월요일부터 정상 거래되니까 한번 눈여겨 봐주시라고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서는 지금 대왕거래 테마, 그 다음에 전기 전선 섹터, K푸드, 화장품, 여기에 방산이 하나 추가돼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돈이 몰리는 섹터에 가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 우리 대박클럽에서는 이제 그 대한해운을 매매를 한번 했고요. 그 이수페타시스,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뭐 마녀공장은 이 꼭대기에서 팔아먹었는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 대박클럽은 제가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금요일날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종목이 우리 대박클럽은 전혀 없습니다. 100%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TV 토론이 있고 7월달을 즈음해서 새로운 포트를 만듭니다.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그래서 새로운 7월달에 스타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교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탐색전을 벌여보려고 제가 현금만 전부 보유를 해버리고 완전히 주식을 지금 전부 말하자면 현금 보유로 100% 마련해서 7월달부터는 새로운 기분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전부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많이 있는 것보다는 한두 종목 있고 현금 보유를 항상 있으면 종목이 항상 나오는 겁니다. 대박 종목은 항상 나와요. 하루에 20, 30% 뜨는 종목은 항상 나온다 이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서는 이 단기 매매를 할 때는 현금의 중요성을 정말로 중요하다. 현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우리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대방들에게도 종목보다는 현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항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그러면 대한해운을 여러분들이 2분봉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이 대한해운을 이분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는 이 분봉 차트를 보면은 반드시 꼭 눌림목이 와요. 이렇게. 이때 한번 매수를 해보고요. 이스페타시스도 아침에 쫙 갔다가 옆으로 서가지고 꼭 눌림목이 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급등을 해버립니다. 말하자면. 근데 어제 그 반도체 섹터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눈에 보였어요. 이런 것을 보고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그 우리 대방들에게 하나 꼭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때 종목이 이렇게 이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호가창에서 보면은 체결 강도, 체결 속도, 그 다음에 체결 양, 그 다음에 체결 강도, 각도,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덩어리,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매도의 어떤 덩어리 그런 것들은 호가창에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가창을 보면은 이 종목이 가는 종목인가 안 가는 종목인가 하는 것을 거의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수와 하수들 차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확실하게 오늘 이 종목이 가는구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들으면서 전체 100만 주가 거래됐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10분의 1 이상 거래된 종목에 한해서는 그 종목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가요. 그 수량이 그 정도 되는 종목에 한해서 말하자면 그 덩어리를 보면은 우리가 캐치하는 속도가 빠르다. 제가 오늘 이거 하나 팁으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죠? 프로그램 매수의 프로테이지 그것이 15% 이상 되는 종목은 거의가 뜹니다. 알았죠? 제가 그거 한번 팁으로 드립니다. 다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2, 3% 들어온다? 이런 것은 안 돼요. 매매 거래량의 15%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거의 그날 확실하게 뛰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꼭 추천드리는 종목이 우리 대방들에게 첫 번째로 대원전선을 꼽습니다. 대원전선. 대원전선을 꼽는데요. 동사는 거래소 소형주로서 전기전선 섹터인데요. LA 미국 전력청에서 제품 샘플 테스트가 진행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죠. 그런데 이 대원전선은요. 반드시 뜹니다. 제가 뜬다면 반드시 떠요. 무조건 한번 매매해보세요. 1순위 1번 대원전선입니다. 이게 자그마치 거래량이 이게 말하자면 이날 1억 1,400만 주예요. 1억 주가 넘었어요. 이게 1억 주가 넘는 종목들은 유심히 보라고 그랬죠. 근데 쉬고 음봉으로 빠졌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잡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 근방에서.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침 무조건 시초가 때려잡지 말고 그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한번 꼭 보십시오. 알았죠? 제가 이건 팁입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강력히 나와버리면 갖다 들어붙기 때문에 못 들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꼭 팁으로 드립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강력 나올 때는 주춤합니다. 이 종목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섹터를 빨리 눈을 뜨고 그런 것도 하나의 꼭 참고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무작정 잡지 마시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잡으면 저는 이건 100% 승률이 있다고 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KBI 메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전선 섹터에서는 제가 이 KBI 메탈과 대원전선 그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요 두 종목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요. KBI 메탈 유통 주식수는 2,300만 주가 되는데 이게 이날 거래량이 3,700만 주예요. 근데 21선을 4분이 넘고 여기서 쉬고 있어요.
요때 우리가 낚고 채는 겁니다. 알았죠? 단 프로그램 매도가 강력히 나오면 주춤하니까 그때는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지금 미국에서 TV 토론이 있은 다음에 주도주 테마로 여러분들이 지금 방산 테마를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방산주가 뜬다 해서 아마 대한민국에도 방산 테마가 한번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산주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현대로템, 그 위에도 한 서너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로템을 타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죠? 이 현대로템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이 잔뜩 붙고 나름대로는 한번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어요. 주도주가 주도 섹터 내에서 주도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 STX 그린로직스를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STX 그린로직스는요 380여만 주밖에 안 돼요. 유통지수가. 근데 이날 거래된 것이 1400만 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STX 그린로직스는 대한해운, 흥하해운과 더불어 세계 해상 물동량의 증가와 중동 전쟁으로 인한 홍해 물류 대란 발생에 따른 해상 운임 폭등 등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추격 매수는 금지하고 여기서 한두 번 조정받을 때 한번 매매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한번 주춤할 때가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고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STX 그린로직스. 그 다음에 동방이라는 종목하고 한번 같이 놓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동방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할까 망설였는데 STX 그린로직스가 더 좀 싱싱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동방 알았죠? 요것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놓고 꼭 한번 꼭 눈여겨 봐주시라고 HB솔루션, STI, JNTC, PSK 이 네 종목에서 말하자면 20%짜리 이상 급등 종목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반도체에서 나온다면 이 아마 HB솔루션 지금 자리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STI 이 반도체 종목에서 자리가 아주 좋고 수급이 받쳐지면서 20% 이상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 JNTC, PSK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네 종목을 서비스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이 네 종목, 그 다음에 동방, STX 그린로직스, 그 다음에 방산 테마로 현대로템, 그 다음에 이 대원전선과 KBI메탈은 전기 전선 섹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기 전선 섹터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알았죠? 이상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서 매매한다면 다음 주에도 큰 수익으로 아마 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저는 자신합니다. 하루에 20%에서 3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거지 4, 5%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야 그런 것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 25% 이상 올라가는 종목 중을 어떻게 잡느냐? 그런 종목은 대량 거래량이 있는 종목에서만 나온다. 그걸 한번 꼭 명심하시고 다음 주 매매를 잘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